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펀드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옛날부터 수익률이 안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VIP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월간 한가투 7월호 진행을 맡은 사회자 전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벌써 7월이네요, 부장님. 상반기도 굉장히 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VIPTV가 6만을 돌파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달에 민주당의 코스피 5천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 오기현 위원장과 지금 정무수석이 된 김병욱 금융자본분과위원장하고 같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초청받아서 저희 회사 의견을 잘 전달드리고 왔습니다. 최근에 저희 VIPTV 그리고 월간 한가투 댓글 중에서 매월 주주총회처럼 저희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고, 실제 영업점에서 이제 펀드를 판매하시는 분들께서도 저희 영상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저희 영상의 어떤 취지, 목적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영상은 펀드 수익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입니다. 펀드를 가입하고 있으면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좀 슬로우해졌던데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자산운용 보고서만으로는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할 만한 테마를 모아서 월간지처럼 한번 엮어보자 라는 시도에서 만들어진 게 월간 한가투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분들은 주식이라는 게 오르면 팔아야 되고 떨어지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2000대에 갇혀있던 게 장장 18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트레이딩의 대상이지 장기 보유의 대상이라고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결국 펀드를 장기 투자하려고 그런다면 그 펀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펀드에 믿음을 주는 일환의 시작으로 월간 한가투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한가투 펀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객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한테 사랑받는 명품 펀드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VIPTV 그리고 월간 한가투도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저희 한가투 성과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한가투가 작년 12월부터 7개월 연속 플러스 수익률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근데 1월에서 4월까지 막 트럼프가 이제 관세 폭탄을 떨어뜨릴 때 시장이 급락할 때도 한가투는 매우 잘 버티는 방어력을 보여줬었는데요. 6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면서 국내 증시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구간에서는 시장 대비 약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펀드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옛날부터 수익률이 안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원래 우리 펀드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저희 펀드는 삼성전자라든지 LG엔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같은 초대형주가 가득한 펀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중소형주 발굴에 특화된 운용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데서 더 많은 기회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는 장에서는 시장 대비 언더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형주가 계속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 대형주가 쉬어갈 때가 되면 나머지 중소형들이 쭉 오르는 구간이 이제 생기면서 다시 수익률이 시장을 압도하는 구간이 이제 나오니까요. 너무 염려 말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승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중소형주가 올라가면서 저희 펀드도 다시 한번 시장 대비해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5년으로 봤을 때 성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상반기 중에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라온 거는 한가투 성적이 코스피 성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코스피가 반년 동안 28% 오를 때 한가투 펀드는 35%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 덕분에 2023년 4월 달에 설정한 한가투 펀드는요, 2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60%가 넘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 저희의 어떤 대응 전략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쭉 올라왔잖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팝니다. 왜냐면 목표가에 가까워진 주식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주식이 떨어지면 주식을 더 사게 되거든요. 상승장에서는 아무래도 주식 비중은 줄어들고 현금 비중은 예전보다도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섹터별로 보면 뭐가 많이 이제 줄고 늘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지주사라든지 아니면 방산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아니면 뷰티 같은 것들은 예년에 훨씬 많이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좀 줄어든 상황인 거고요. 대신 새로 발굴한 게임이라든지요, 아니면 관광, 그리고 IT 관련한 주식들도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염두에 두고 편입을 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국내 시장 계속 뜨겁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시장이 크게 오른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대외적인 이유가 있고 대내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대외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트럼프가 한국에 관세를 25%를 8월 1일부터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놀랍게도 그 다음날 주가가 올랐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건 노이즈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 같은 것은 지금 경기 부양이 굉장히 시급한 국가들이거든요. 적극적인 통화 정책 덕분에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늘어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엔 달러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그 달러가 미국이 저렇게 말 바꾸기를 하고 겁박하고 이러면서 신뢰도가 약해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턴어라운드를 했고,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그만큼 더 올라가는 효과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내적으로는요, 보수 정권에서는 균형 재정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정권이 바뀌고 드디어 3년 만에 저희가 추경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책을 이제 쓰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그 구조적인 자본시장을 혁신하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지금 최근 주가에는 가장 크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좀 구조적인 개혁이 가장 많이 기대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거래되는 이유가 뭘까? PBR적인 측면에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낮은 국가가 뭐 콜롬비아? 뭐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렇게 싸게 거래되는 가장 큰 이유는 후진적인 가버넌스와로 인해서 기생되는 이제 낮은 주주 환원율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주가가 절대 이제 디스카운트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정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추진했던 게 밸류업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밸류업도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주권 의식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다만 기업들은 그만큼 속도가 빠르게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게 아무래도 자율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수용을 거부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았기 때문인 거죠. 밸류업 공시를 하라고 했는데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회사가 2달 전 기준으로는 5.6%?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PBR 1배 미만 기업이 전체 증시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했을 때 시중에 유동성을 풀면 그 돈이 또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과 동시에 증시를 오히려 열어줘서 자금의 선순환을 이렇게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자율적이었던 밸류업을 강제적인 가버넌스 개선으로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과거부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할 때 사실 빠지지 않고 나왔던 얘기가 후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이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원래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주가도 올라야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요. 미국은요, 지난 30년 동안 GDP가 4배 오르는 동안 주가가 10배 올랐습니다. 일본이나 대만도 GDP 수준만큼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GDP가 7배 올랐는데 주가가 3배 올랐습니다. 만약에 GDP 수준만큼 주가가 올랐다면 지금 코스피는 6천을 넘었어야지 맞는 거. 거든요. 그렇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버넌스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표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일반적인 재벌들의 일반적인 이제 가버넌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약에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 회장님이 어떤 지주사 지분을 30%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주사는요, 땡땡 생명 지분을 30%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땡땡 생명은 땡땡 전자 지분을 만약에 30% 더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특정 기업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땡땡 전자에서 돈을 잘 벌어서 100억 원을 갖다가 만약에 배당을 해준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땡땡 생명에는 30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주사에는 얼마 들어가요? 9억이 들어갑니다. 회장님 손에 쥐는 건 얼마예요?
2.7억. 2.7억 원입니다. 내가 100억 원을 풀었는데 회장님 손에 가는 건 2.7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돈을 풀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생각을 해보면 회장님은 여러 군데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해서 여러 군데서 월급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뭐 식자재 업체라든지 지주사랑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자회사들이랑 거래를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봤었을 때 제일 최적의 시점을 골라서 어떤 회사랑 합병을 할 수도 있어요. 것이고요. 자, 아니면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자사주 같은 것들도 편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배당은 안 주고 자꾸 이런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겼던 게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상법 개정이 이와 같은 지배구조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법 개정은 나쁜 짓 하지 마라는 법안이거든요. 기존에는 우리나라 어떤 투자자도 이사가 주주 충실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대법원 그러니까 판례가 그랬었었고요. 그 다음에 법문에도 주주 충실 의무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드디어 상법에 이게 박히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게 있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만약 대주주가 사익추구 행위를 한다라고 그런다면 이사진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영역이 생기게 되겠죠. 못하게 그래서 과도하게 낮았던 할인율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측면들이 생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측면이 우리 회사 ROE를 높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본 같은 경우가 2014년에 이토 보고서가 나오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나오고 기업 가버넌스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증시를 뭐 재편하고 뭐 PBR 100 미만 기업들한테 경영 개선을 하라고 요구하고 뭐 10년에 걸친 이러한 조치 덕분에 니케이가 3배 올랐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만약에 10년 동안 3배 오른다면 코스피가 9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런 자본시장의 구조적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국 주식의 비중을 그래도 일부는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지난 5월달 월간 한것도 촬영할 때 저희가 5천억, 운용자산 5천억 돌파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운용자산이 무려 9천억입니다. 엄청난 상승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사이즈가 좀 커졌을 때, 펀드 운용규모가 커졌을 때 어떠한 대응 전략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저희가 생각한 것 수준 이상으로 빠르게 지금 펀드의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수익률이 꾸준히 좋았는데 이제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에 기여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메리츠 금융지주가 있었었고요. 뭐 파마 리서치가 있었고 폼텍코리아가 있었고 하나에어로가 있었고 현대로템, JB금융지주, 삼양식품 당대 히트 종목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실력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매니저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뜨기 전부터 이런 종목을 신규로 발굴해서 장기 보유를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저희는 미리 늘여놓고 최근에도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계속 운용력 면접을 봤었는데 이번 운용력 면접까지 해서 채용이 이루어지면 저희 회사 운용력 수만요 한 30명 가까이 이제 될 정도로 계속해서 저희는 좋은 운용력들을 계속 늘려왔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종목 발굴을 노력을 하다 보니까 커버되는 종목 수 자체도 굉장히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최준철, 김민국 대표님 두 분만 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창현 팀장이라든지 박성재 팀장 아니면 여건희 팀장, 전준표 매니저 이렇게 실력 있는 매니저들이 고르게 운용에 참여하면서 회사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건강해졌다. 그것들이 결국 수익률로 이어져 액티브 펀드의 대표로 이제 VIP를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고객분들께서 좀 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운용자산이 커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과연 이 정도까지 빠른 속도로 공모펀드가 커질 수 있었을까 였었거든요.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고요. 우리 회사 전체 자산도 커진 게 사실이지만 최근 5년 동안 수탁고 증가를 구분해서 살펴보니까 60%는 수익률이 올라서 평가액이 늘어난 거고요. 40%가 이제 외부에서 신규로 늘어난 자금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공모펀드는 유일하게 평가액보다도 고객이 더 많이 들어왔던 케이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9천억이나 되니까 공모펀드 가입자 중에서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 공모펀드가 우리 회사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11%입니다. 아직도 저희는 투자 1인가 사모펀드가 메인이고요. 공모펀드는 전체 자산의 11%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사이즈가 크다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했습니다. 경영진들이 전 직원들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라고 알리는 자리였는데, 그때 경영진에서 얘기한 건 뭐였냐면 물 들어올 때 노점은 안 된다 였었습니다. 저희는 사이즈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좋은 수익률을 주려고 노력하는 하우스여야 될 것이고요. 근데 공모펀드는 이거를 한번 잠그기가 되게 힘듭니다. 퇴직연금 같은 데서 꾸준히 불입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를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거를 좀 잠궈보면 어떠냐 해서 자문형 랩에 대해서 신규 판매를 중단을 했고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 1인 계약에 대해서 소프트 클로징을 합니다 라면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저희 회사를 직접 찾아오는 투자 1인 고객에 대해서도 이제 최소 가입 금액을 2배 이상 이제 높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들어온 이런 자금을 소화할 때까지 저희가 당분간은 사모펀드도 출시도 자제하면서 숨고르기를 할 생각이라서요. 그래서 공모펀드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계속해서 좋은 종목을 발굴하려고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을 할 거고요. 밸류업 같은 새로운 투자 전략도 계속해서 이제 발굴을 해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의 역량만큼 성장하려고 저희가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려면 우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냥 돈 들어온다고 그걸 즐기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펀드 수익률을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요. 우리나라에도 주식형 펀드 중에서 믿을 만한 펀드가 있었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이제 투자해주신 고객분들께 성과로 보답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VIPTV, 그리고 월간 한가도 이런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분 그리고 투자자분들과 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전영재 박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